안녕하세요,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초콜릿 칩 쿠키즈 해볼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미국적인 쿠키죠. 그래서 이 쿠키 하실 때 간단하고 가장 흔한 것 같지만 준비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점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채는 이렇게 쳐서 다른데 덜어뒀고요. 부가재료로 들어가는 초콜릿 칩은 혹시 단 거 크게 안 좋아하시면 다크 초콜릿 칩 사용해 주시고, 호두는 오븐팬에 깔아가지고 한 180도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 집집마다 오븐 상황이 다르니까 호두 전 처리를 다르게 하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항상 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후라이팬에 마른 팬에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겹고 좀 오래 걸리고 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계란하고 바닐라 에센스는 실온으로 이렇게 해서 뒀고요, 풀어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이 베이킹 소다를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풀어놨어요. 더 반죽에 자연스럽게 섞이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을 한 거고요. 양이 물이 6g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고, 60g으로 실수하는 분을 봤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 옆에 두시면 됩니다. 두시고 설탕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두 가지 종류의 설탕이 많이 들어간 레시피가 많지가 않은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감 차이가 있죠. 습기가 있는 갈색 설탕, 쫀득하고 촉촉한 식감을 주고, 흰색 설탕은 그냥 흰색 설탕이고, 혹시 갈색 설탕이 없으셔서 흑설탕으로 대체하는 일은 있으시더라도 모든 걸 백설탕으로 대체를 하시게 되면 이 쿠키 자체의 그런 매력은 확실히 느낄 수가 없으니까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백설탕, 흑설탕을 쓰시든지 백설탕, 갈색 설탕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터는 손이 쑥 들어갈 정도로 무른 상태고요. 버터가 너무 이렇게 녹아가지고 물처럼 된다든지 아니면 딱딱해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품기를 사용해서 쉽게 저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게 섞이려나 하시더라도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섞일 거고, 항상 이 설탕이 많은 곳에 버터를 찍는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젓는 거를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거품기 속에 박힌 게 마음대로 빼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 다음번에 계란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가능한 일정한 질감이 돼 있는 상태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슬부슬하게 되면서 빠지고 있죠. 거품기로만 계속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혹시 이렇게 스패츌러가 눌러주는 힘이 있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텍스처도 일정하고 색깔도 일정하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날가루 보이는 설탕을 없애는데 목적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다시 거품기를 사용을 해서 할 거고요. 지겨울 수 있는 과정이지만 이 과정이 시작점이니까. 이래서 팔힘 좋으신 분들이 왜 베이킹이 유리하신지 아시겠죠? 이거보다 더 흐물흐물 물처럼 되거나 하지 않으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상태가 됐거든요.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라도 한번 떼주시고, 떼주신 다음에 이제 계란과 바닐라 에센스 섞은 걸 넣겠습니다. 따로따로 넣으셔도 되지만 어차피 바닐라 에센스가 계란 잡내를 잡아주고 쿠키의 풍미를 주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시기 직전에는 합쳐주셔도 되고요. 풀어져 있는 거, 여기도 준비가 된 상태고, 계란을 받을 준비, 계란은 들어갈 준비,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늘 2번 정도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계란이 이 물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후딱 흐물해, 굉장히 질어졌죠. 질어지면 거품기에서도 반죽이 잘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한 부분만 젓지 마시고, 한 방향으로 젓는 거는 이제 일정하니까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대략적으로 계란의 흔적도 안 보일 정도가 됐다 싶으면 그 다음 회차를 넣겠습니다. 이런 볼 같은 거 깨끗하게 긁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 쿠키가 공정 자체가 어렵거나 재료가 특이하거나 하진 않지만 반응도 좋고 네, 아이들도 좋아하고 다 그럴 거예요. 이제 됐고 다 됐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는 양이 적은데 양이 적지만 이게 베이킹 소다가 없으면 부풀지가 않으니까 꼭꼭 완전히 다 긁어서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고요. 전체적으로 섞어주시고 이제 가루를 넣을 준비가 됐습니다. 오븐은 예열이 돼 있고요. 이제 가루를 넣고 이제 자주 등장하는 11자로 섞는 거죠. 11자로 섞고 이렇게 볼을 돌려가면서 하시는 게 그나마 반죽을 막 칠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할 수 있고, 아무리 11자지만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11자로만 하면 계속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훑어주시고, 훑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가장자리와 아랫부분을 이렇게 합치면서 반죽 가운데에 이렇게 뭉쳐진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가루를 우리가 넣는다, 스패츌라로 넣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초콜릿 칩과 이 호두기 때문에 날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열심히 섞어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뭉쳐졌다 싶더라도 이렇게 아랫부분 보면 그대로 가루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몇 번만 하면 다 숨어들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무도 날가루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부재료가 들어가는 거 저희가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스패츌라 몇 번만으로도 이제 회복이 됐죠. 잘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스패츌라에 묻은 것 좀 정돈을 해주시고, 초콜릿 칩과 그 다음에 호두를 넣고, 여기서도 과하게 섞으실 필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섞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일정한 느낌, 이런 식으로 해서 책에는 제가 16등분으로 나눈 뒤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혹시 바로 안 드실 경우를 예상을 해가지고 그 반죽을 냉장 보관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책이랑 뭐가 다르게 추가적으로 얻을 정보가 있어야 더 보람찰 시청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대충 섞였죠? 이제 대충 섞였고, 이거를 만약에 16등분으로 이렇게 하실 때는 보통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대충 이제 잠깐만요. 저거를 떼는 방법은 거품기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바로 구우시는 게 더 퍼짐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모양이 정돈이 덜 됐으니까 막 다른 쿠키처럼 무조건 숙성을 해야 되고 이 정도로 반죽이 질진 않은데, 혹시 이 상황에서 바로 구우실 거면 모양 자체를 이렇게 좀 잡으셔가지고 대략적으로 저희가 눈대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아이스크림 스쿱 이런 거 있으시면 하나씩 해서 하시면 좋은데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요렇게 뭐 이렇게 그으셔가지고 하나가 이제 다 나누면 8개죠. 그러면 요 한 덩이에서 쿠키 반죽이 2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빚어서 구우시면 되는데, 일단 그것도 보여드리고 냉장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빚어서 구우시는 방법은 혹시 손에 묻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늘 등장하는 이 덧가루 있죠. 덧가루를 살짝만 손가락에 묻히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쿠키가 2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손에 들어가는 정도가 식감이 크기가 괜찮은 거죠. 이렇게 해서 빚어서 이렇게 구워주시면 되고요. 혹시 초콜릿 칩이 위에 박힌 모습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조금 그렇게 부각되도록 이렇게 다듬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개인 취향이 있고요. 베이킹 소다의 힘으로 더 부푸니까 팬닝할 때는 좀 떨어뜨려서 해주세요.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고, 혹시 냉장을 하신다, 그 다음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희 뭐 손님 오기 직전에 바로 구운 신선한 쿠키를 드리고 싶다 이러실 때는 랩이나 유산지 이런 거를 하셔가지고
분할이 쉬운 방법은 모양이 일정하면 분할이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반 굽고 그때 또 반 굽는다 이럴 경우에가 이렇게 쓰시는데, 이 상황에서 다듬어야 되죠. 저희는 김밥의 민족이니까 이런 게 익숙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일정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가장자리가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익숙해지고요. 이 상황에서 바로 냉동을 하셔도 돼요. 냉장을 해주셔도 되고, 냉장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괜찮을 거고 냉동은 한 달 정도 괜찮을 거라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딱딱하게 굽거든요. 냉동 쿠키 반죽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거의 돌덩이처럼 굳어서 나와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굳어서 나오는데, 그럴 때는 바로 잘라서 굽지 마시고 한 실온을 해두시고, 실온을 해서 전체적으로 진짜 쿠키 반죽처럼 이 정도 질감이 됐다 하실 때 잘라서 구우시면 좋습니다. 냉장했을 때도 똑같은 방식이고요. 이게 퍼짐이 있는 쿠키라서 완전 이렇게 어떤 냉동 반죽 쿠키들은 그 모양 그대로 유지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요 정도의 질감이 됐을 때 구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는 모습 보여드렸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여드렸고, 팬에 넣고 또 하나가 있어요. 팬에 넣고 조금 더 퍼트린 모습을 하고 싶으시면 놓으신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누르셔도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베이킹 소다가 있으니까 조금 자리를 띄워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굽기 직전에 하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혹시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윗부분에 초콜릿 칩이 확실히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처음에 초콜릿 칩이 150g인데 거기서 50g 정도는 빼두세요. 빼두시고 완전 반죽을 한 뒤에 그 빼뒀던 초콜릿 칩을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듬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완성이 돼서 나왔고요. 절대로 과하게 굽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인들이 맛있는 초콜릿 쿠키 표현을 할 때 chewy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게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식감이 좋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색감 자체를 골든 브라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너무 오버베이크 되지 않고 뒤에는 이런 조금 살짝 딱딱한데, 꺼낼 때만 해도 덜 됐나 살짝 차라리 덜 굽는 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네, 초콜릿 쿠키가 딱딱하면 정말 매력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툴하우스나 뭐 여러 가지 미국에서 이런 쿠키들은 사진은 표현이 잘 안 됐지만 거의 손바닥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M&M 같은 거 써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살짝 이제 반죽 꺼낸 직후라든지 따뜻할 때라든지 아니면 굽기 직전에 소금 조금 뿌려서 구우시면 단짠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역사가 툴하우스라는 곳에서 나왔다 보니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초콜릿 브랜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상업화가 된 거죠. 역사에 편승해서 상업화가 된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초콜릿 쿠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쉽고 흔하고 만만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제대로 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초콜릿 쿠키를 제대로 굽는 사람이 다른 쿠키를 실패할 리가 없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요. 의외로 단계마다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게 맛있게 구우셨으면 좋겠고요. That's everything I wanted to tell you about my chocolate chip cookies. Hope you enjoyed the video and see you next time. Thanks. Happy baking. Bye bye.